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시청해주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번 요즘에는 이제 NBA 시즌에는 아침에 방송 켜가지고 오전에 7시에 숲TV에서 방송 켜는데, 그때 이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아침에 새로 바뀐 뭐 결장자라든지 뭐 기준점 변경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이제 결장자뿐만 아니라 결장자들 누가 빠지면은 수치적으로 팀에 얼마나 이제 보탬이 되거나 좀 이제 좀 손해가 되느냐 이런 것들 봐드리고 있으니까 아침 생방송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면은 시카고 대 필라델피아 첫 경기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시카고는 요즘에 화이트도 종종 빠질 때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냥 오바 보는 게 답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인디애나랑 상대를 했을 때 사실 인디애나가 원정이기도 하고 원정에서 되게 약하잖아요. 얕잡아 보기도 했는데 그냥 시카고를 뭐 좋게 보는 것도 별로기도 하고, 그날이 인디애나가 3점이 60%로 터지고 이런 날이긴 했지만은 그냥 시카고는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얘네들의 뭐 농구 보면은 일단 트랜지션이 굉장히 빠르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농구라든지, 그리고 뭐 수적 불균형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냥 공격 올라가 버립니다. 시카고는 페이스도 빠르고 그런 팀이어가지고 일단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지표도 보시면은 최근에 뭐 5경기 동안 여전히 득점 1등, 실점은 리그 두 번째라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뭐 250점이 훌쩍 넘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카고는 오바가 조금 편한 셈이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뭐 내일 이제 엔비드가 일단은 퀘스처너블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폴 조지도 돌아오고 뭐 맥맥 듀오, 요즘에 우브레도 살아나고 야부셀레도 외곽 좀 던지고 이러면서 필라델피아가 원래 올 시즌에 그 득점 같은 것들 보니까 가장 많은 득점 올렸을 때가 118점, 그 다음이 115점인데 이 두 경기가 모두 다 연장 가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예년에 비해서는 좀 득점이 많이 적다. 120점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수준에 있는데, 근데 오늘 좀 상대가 시카고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른 날보다 득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231.5면은 저는 이건 시카고 경기치고는 꽤나 좀 낮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요즘에 뭐 필라델피아가 사실은 폴 조지가 뛸 때는 약간 언더게임 양상도 있고 그게 맞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일단은 이거는 그냥 오바 보는 게 맞다 싶고, 사실 시카고 경기는 승패는 되게 별로예요. 필라델피아가 애들이 많이 돌아오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폴 조지가 있을 때 필라델피아가 되게 언더게임 농구를 한다. 지표상으로도 시카고는 개 오바팀인 반면 필라델피아는 평균적으로 한 212점밖에 안 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뭐 올랜도나 샬럿, 뭐 휴스턴 이렇게 좀 수비 팀들을 많이 상대해가지고 저는 이 지표보다는 조금 더 오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브루클린 대 미러키 경기. 이거는 브루클린이 오늘도 나름대로 애들이 좀 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캠 토마스가 없지만은, 뭐캠 토마스가 결장하고 있는 최근 5경기 동안 브루클린이 경기는 평균 이제 104점밖에 안 나고 있고, 뭐 실점은 좀 줄어든 양상들이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팀에서 가장 많은 스코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빠지다 보니까 점수는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이 기간 동안 뭐 2승 3패 정도로 꽤나 잘했었어요. 중간에 뭐 이제 타이리스 마틴 같이 막 G리그 애들 데려다 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캠 존슨이라든지 클렉스턴, DFS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경기력이 좀 보장되어 있는 면모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직전 경기 인디애나전은 뭐 벤치 자원들이 엄청 잘해줬었고요. 데이런 샤프라든지 뭐 다른 애들도 되게 잘해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브루클린은 감독은 되게 좋은 감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프런트가 올 시즌에 이제 픽이 4장이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탱킹을 해야 되고, 어떤 시점에서는 애들도 많이 팔고 분명히 좀 지기 위한 작업들을 할 거는 같은데, 현재로서는 10승 13패 정도면 이거는 탱킹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들턴도 복귀를 했고 전반적인 로스터가 다 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는 릴라드가 뭐 기복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쿤보는 늘 좋은 활약해주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미러키가 상당히 폼이 괜찮은 상태인데, 하필이면은 뭐 애틀랜타나 보스턴 어려운 팀들 만나가지고 최근에 2패가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7연승을 하다가, 원래도 미러키는 좀 원정에서는 힘이 빠지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이게 브루클린이 뭐 벤치가 좋다, 전반적으로 감독이 좋고 애들이 생각보다 잘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도 미러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올 시즌 초반에 이제 그 전까지는 미러키가 브루클린 상대로 막 연승도 5연승 가량 하고 이랬었는데, 한번 브루클린이 홈에서 잡았었거든요. 그런 날이 있기는 한데, 저는 요즘 같은 상황이면은 그냥 미러키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미러키도 요즘에 수비가 나쁘진 않거든요. 아주 마냥 그렇게 막 엄청 득점 많이 하고 이런 농구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캠 토마스가 빠졌을 때 브루클린의 지표라든지, 미러키도 따지고 보면 최근 5경기 지표상으로 막 그렇게 오바팀이 아니죠. 저는 언더 쪽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디애나 대 샬럿 경기.
사실 인디애나는 얘네들이 홈이랑 원정 편차도 크고 별로 갈만한 팀이 아니라고 보이긴 해요. 저는 요즘에 인디애나는 갈 때마다 사실 뭐 재미를 봤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글쎄 저는 뭐 할리버튼이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해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팀으로는 안 보입니다. 작년처럼 뭐 컴파까지 갈 정도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요즘에 샬럿 같은 경우는 라멜로가 빠진 기간 동안 되게 언더게임 양상을 보이는데 그래도 좀 비비는 게 보였었거든요. 사실 어제도 이제 클리블랜드전에 그 이제 1쿼터 때 아마 40대 18인가 22점 차로 끌려가는 경기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종국에는 뭐 4쿼터 때 거의 한 5점 차, 6점 차까지 좁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저력이 있다. 어제도 보면 뭐 미치치 같은 애들 활약도 되게 좋았었고, 지금 브랜든 밀러가 사실은 이제 1옵션이다 보니까 견제도 많이 받고 활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는 해요. 보시다시피 근데 결장이 너무 많긴 합니다. 저는 맨날 라멜로나 디아바테가 빠지는 경우에, 라멜로나 브리치스가 빠지는 경우에는 샬럿이 언더 쪽으로 엄청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얘네들 득점이 최근에 7경기 동안, 이 중에 라멜로가 빠진 기간이 상당히 긴데 7경기 동안 84, 94, 98, 104, 104, 101, 102 이 지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샬럿은 언더게임 농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인디애나는 집중력이 아까 말한 것처럼 3점이 60%로 대뽀록이 터졌거든요. 그랬는데도 사실 꾸준하지는 못하다. 기분파 좀 한번 흐름 타면은 막 오바농구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번에 얘네 둘이 붙었을 때 그때 인디애나가 샬럿 상대로 83점에 그쳤던 그런 경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일단 이거 샬럿이 꽤나 쏠쏠하다고 보이기는 해요. 뭐 올 시즌에 이런 백투백 상으로는 샬럿이 뭐 많이 지기도 하고, 그냥 샬럿이 올 시즌 백투백 때 0승 4패예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는 한데, 근데 10.5 정도면은 저는 한번 프렌 정도는 보고 싶어요. 그만큼 샬럿의 인상적인 좀 에너지가 보이기도 했었고, 저는 이거는 인디애나 중심보다는 샬럿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샬럿 프렌의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덴버 경기입니다. 지금 덴버가 계속해서 동부에서 로드 트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얘네들도 지금 되게 좋은 폼에 있잖아요. 요즘에 뭐 6연승 중이기도 하고, 저는 여러 차례 애틀랜타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애틀랜타 올 시즌에 윙농구 중심으로 옮겨갔다. 되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매번 이제 트레 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니엘스, 리샤셀, 제일런 존슨, 여기다가 뭐 디안드레 헌터도 있고 이런 친구들 바탕으로 팀을 꾸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표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USG 퍼센트, 한마디로 이용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선수가 팀에서 가장 많이 볼을 잡고 득점을 많이 하냐 뭐 이런 건데, 트레 형이 26.9%, 여전히 팀에서 가장 높긴 하지만은 커리어 사상 가장 낮다고 해요. 그리고 제이런 존슨, 디안드레 헌터, 다니엘스, 리샤세, 리샤세는 신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다 커리어 하이급으로 이용률, USG 퍼센트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트레 형보다는 이 윙 중심으로 애틀랜타의 이런 무게중심이 바뀌었고 되게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게 괜한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다만 내일 애틀랜타는 아쉬운 게 제일런 존슨이 지금 퀘셔널이 걸려 있어가지고, 직전 경기 레이커스는 뭐 풀타임을 뛰긴 했지만은 지금 퀘셔널이 걸린 점은 약간 아쉽습니다. 제일런 존슨이 빠지는 경우에는 팀적으로 거의 한 10점 가량이 손해다. 그 이제 공격에서 8점, 수비적으로도 한 2, 3점 가량. 존슨이 없을 때가 실수비도 안 좋아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뭐 제일런 존슨이 빠지는 거는 되게 큰 타격일 수가 있죠. 그거는 맞는데 사실 그거보다 지금 덴버의 상황이 조금 더 이래요. 머레이나 고든 오늘 경기 결장을 했었었고, 덴버는 이제 워싱턴한테 지금 워싱턴이 16연패 중이었었는데 오늘 지면 워싱턴이 구단 이제 최다 연패 기록을 갱신하는 상황이었는데, 덴버 정도의 팀이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거는 뭐 덴버가 이기겠지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결장도 많았었고 게임상으로는 특히 이제 수비적인 이런 조직력도 별로였었고 3점을 너무 못 넣은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덴버도 백투백 전적이, 얘네들은 뭐 덴버 백투백은 괜찮습니다. 3승 0패로 좋기는 한데 내일 과연 머레이나 고든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에 좋은 경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키치가 복귀하고 나서도 지금 이제 댈러스전 한 이후로 8경기 동안 3승 5패로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라 사실 덴버를 가기에 좋은 시점인지는 모르겠어. 물론 덴버가 뭐 요키치 복귀한 7경기 동안 이런 식으로 뭐 득점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고 대신에 수비도 좋지는 못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애틀랜타가 그렇게 오바팀의 색깔이 많이 안 보이고요. 덴버는 오히려 요키치가 있다고 해서 성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하나 확실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덴버가 백투백 치르고 온 것도 그렇고, 애틀랜타가 막 그렇게까지 솔리드하진 않아. 상대팀을 막 엄청 압살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일단 애틀 사이드로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존슨이 일단은 뭐 안 빠졌으면 좋겠고,
머레이나 고든은 직전격이 빠졌었던 반면 존슨은 뛰었잖아요. 연장전을 뛰고 이랬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로 보여서 저는 뛸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애틀랜타 사이드로 좋게 보고요. 오바 쪽으로 제가 지난번에 애틀랜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레이커스가 요즘에 워낙에 별로여서 언더를 봤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빠른 공격, 외곽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는 팀이라서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 경기. 자,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조금 휘청이기는 합니다. 여전히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막대 그래프 상으로는 득점, 필드골 성공률, 3점 성공률, 이 세 가지 공격 지표에서 전부 다 리그 1위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에요. 이런 와중에 있는데, 요즘에는 보시다시피 최근 5경기 동안, 뭐 5경기보다 더 넓혀도 득점이나 뭐 야투나 3점이나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수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아까 말했지만 클리블랜드가 샬럿한테 1쿼터 때 모블리가 커리어 하이 기록을 쓰면서 40대 22로 크게 앞서 나갔단 말이야. 40대 18. 엄청 앞서 나갔단 말이야. 22점 차로. 근데 이거를 다 추격을 당하고, 클리블랜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마행이 편하진 않아.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얘네들이 뭐 백투백이기도 하죠. 그래도 클리블랜드 올 시즌 백투백일 때 4승 0패, 전승이기는 합니다. 마이애미도 뭐 백투백인데, 마이애미 얘네들도 백투백일 때 뭐 2승 1패 나쁘진 않은 수준에 있어요. 뭐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마이애미가 뭐 요즘에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이 좀 조정을 했다. 원래는 그 테리 로지어가 주전 1번이었는데 로지어를 벤치로 보내고 슈터인 던컨 로빈슨을 2번 자리에 기용을 했다. 이러면서 48분 내내 볼이 괜찮게 돈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 주전뿐만 아니라 벤치에서도 좀 쏠쏠한 3점 자원들, 알렉 벅스나 오늘 라르손은 못 나오지만은 몇몇 괜찮은 선수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마이애미가 사실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점수가 많이 안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피닉스랑 뭐 233점 게임, 레이커스한테는 134점 쏟아붓고 이러면서 막 엄청 상대가 언더팀이 아닌 경우에는 꽤나 점수가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클리블랜드 분석했을 때 샬럿이 분명 언더팀이긴 하지만은 올 시즌의 클리블랜드는 진짜 상대한테 딱 한 번 워싱턴을 87점으로 막은 거 말고는 그 외에는 전부 100점 이상을 허용을 했고, 얘네들의 득점력도 각종 공격 지표가 1위였기 때문에 점수를 심심치 않게 뽑는다 이랬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제 샬럿전은 진짜 저도 그거 하나 한 폴인데, 유벤투스 무승부 맞추고 샬럿 그거 오바 본 거 한 폴락인데, 클리블랜드는 그래도 오바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바에다가 클블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올랜도 대 피닉스. 여기는 정말 대형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프란츠 바거너가 딱 이제 벤케로랑 같은 부위의 부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무기한 아웃이래. 기본적으로 한 달가량은 결장할 것 같아요, 바그너가. 올랜도는 벤케로가 되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는데 커리어 하이도 쓰고 그러다가 빠지게 됐죠. 그래서 프란츠 바그너가 그야말로 통나무로 들면서 되게 잘했는데 그 바그너가 빠진 겁니다. 지금 팀에서 가장 공격면에서 1, 2옵션이라고 봐야 되는 수가 다 빠진 셈이에요. 올랜도는 이게 뭐 벤케로나 바그너가 빠지면 사실 공격을 이끌어 선수가 전무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올랜도는 수비 하나는 진충이긴 하죠. 올 시즌에 홈에서는 9전 전승에다가 홈에서 아마 작년까지 하면 17연승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홈에서는 빡센 팀인데 바그너까지 빠졌다는 거는 너무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뭐 내일은 그래도 이제 뭐 수비 쪽을 얘기를 하면은 올 시즌의 디펜시브 레이팅, 포워드 중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이 가장 높은 선수가 조나단 아이작입니다. 뭐 밑으로 다 수비가 좋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기의 일학은 조나단 아이작이다. 근데 이 친구도 내일은 결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올 시즌에 그 이제 가장 좀 가까이 붙는 디펜더, 확 딱 붙는 디펜더 이런 애들 중에서는 앤서니 블랙이 올랜도에서 원래 뭐 벤치로도 쓰이고 이러지만은 이 친구가 세 번째 정도로 상대의 야투를 잘 억제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 특히 또 3점 방어, 리그에서 3점을 상대팀의 3점을 가장 잘 막는 선수 앤서니 블랙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도 나름대로 포인트 가드도 볼 수 있고 키가 뭐 2m에다가 스틸 능력도 좋고 좀 약간 다이슨 다니엘스랑 비슷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친구인데 요즘에는 특히나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런 건데, 뭐 길게 말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프란츠 바그너의 이탈이 정말 뼈아픈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프란츠 바그너가 있고 없고는 팀에다가 거의 한 12점 이상을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공격면에서 그런 분들이 제일 두드러지죠. 바그너가 없는 올랜도는 공격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되게 올랜도 상황이 좋지가 못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수비는 원래 센 팀이고 홈에서는 극강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죠. 이건 뭐 생각하기 따라 나름일 것 같습니다. 올랜도가 공격이 정말 안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뭐 피닉스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저는 언더로 생각해보긴 하는데, 이것도 피닉스가 지금 듀란트가 빠진 기간 동안 사실 경기 내용은 안 좋은데요. 근데 막 뉴올리언스전에 250점 게임,
오늘 마이애미랑도 230점 게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피닉스가 지금 북컵 위주로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아이솔 효율이 얘가 막 하든이라든지 뭐 다른 애들처럼 막 패스 센스가 엄청 뛰어나다거나 뭐 돌파 효율이 좋아가지고 키가오 패스 이런 것들로 외곽에서 찬스를 벌어준다거나 그런 능력은 걔네들보다 안 되는 애거든요. 이 친구는 스스로의 야투, 리듬감 그런 거에 좀 힘이 있는 애인데 그래서 나는 부커 위주로 돌아가는 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는 오히려 브래들리 빌이 더 잘하거든요. 저는 부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썩 좋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올랜도가 결장이 프란츠 바그너가 빠지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건 좀 관망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언더 보고 있긴 합니다. 피닉스가 아무리 좀 요즘에 점수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올랜도는 오늘 수비 말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올랜도 쪽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피닉스의 프렌 저는 올랜도가 물론 홈에서 지금 뭐 연승 가도에다가 올 시즌 홈 전승 이러지만은 프란츠 바그너가 없는 건 많이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피닉스의 프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샌안토니오 대 뉴올리언스 경기 이거는 아직까지 웬베냐마가 지금 퀘스천으로 이렇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나왔던 거는 지금 웬베냐마의 결장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직전 세크라멘토전은 퀘스천어블이고 다음 경기 뉴올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일단은 저는 좀 뛰는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긴 합니다. 이 경기가 그래도 뭐 내일 9시니까 웬메냐마의 출전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할 텐데 일단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뉴올리언스는 이제 잉그램이 퀘스천어블이 달려있는데 오늘 잉그램이 그 발목 다쳐가지고 중간에 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는 내일은 잉그램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잉그램이 오늘 뭐 20분도 못 뛰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요즘에 뭐 뉴올리언스가 대부분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여기다 뭐 허브 존스도 있고 지금 머레이도 슛감이 좀 돌아왔고 맥커럼도 나쁘진 않고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도 천적인 오클라호마한테 사실 초반에 그냥 굉장히 싸먹혔었습니다. 일찌감치 뭐 30점 가까이 났는데 이거를 뉴올이 나름대로 추격을 잘했거든요. 오늘 결국에는 10점 차였으니까 그러긴 했는데 내일 뭐 잉그램이 빠진 거는 뭐 얘네들이 백투백인 것도 그렇고 뉴올리언스 아마 올 시즌에 그 이제 백투백 전적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0승 5패로 나오네요. 뭐 백투백도 안 좋은데 잉그램까지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는 베스트 멤버일 것이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샌안토니오를 조금 더 좋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샌안토니오도 웬베냐마 어스 전뭐 다진 거라든지 요즘에는 좋은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는 샌안토니오가 되게 똑똑한 농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것도 뭐 웬메냐마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일 봐야 되는 거고 웬메냐마가 빠진 두 경기 동안 139, 140 이렇게나 실점을 했다 보니까 저는 샌안토니오는 좀 경계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샌안토니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있기는 한데 이거 변수가 많죠. 웬메냐마 찾아야 되고 잉그램 안 나온지 살펴야 되고 이런 경기여가지고 내일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샌안토니오는 성장 중인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뉴올리언스는 이 되게 애들이 많이 빠진 기간 동안 그래도 뭐 브랜든 보스턴 주니어라든지 뭐 로빈슨 어리라든지 자본테 그린 이런 애들이 그래도 경험도 쌓으면서 성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주전들이 많이 돌아오고는 벤치가 강화된 점들 이렇게 살릴 수도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뉴올리언스도 흐름 자체는 잉그램이 나온지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 좀 해볼게요. 다음 워싱턴 대 멤피스 경기. 자 오늘 워싱턴이 16연패였잖아요. 근데 덴버라는 거함을 홈에서 잡으면서 구단의 최다 연패 신기록은 막았습니다. 갱신되는 건 막았고 근데 오늘은 사실은 또 이제 조던풀 같은 애들이 39득점으로 대폭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샴페니 같은 애들 기대 안 했던 애들이 정말 잘해줬었죠. 얘가 나온 것도 지금 워싱턴이 결장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원래도 이제 뭐 키션 조지라든지 뭐 키스퍼트 이런 애들은 핵심 벤치 자원이고 쿠즈마 사르는 주전급이고 브록턴도 그렇고요. 결장자들이 되게 많은 와중에 오늘은 진짜 워싱턴이 온갖 기운이 다 그냥 모인 것 같아. 그 정도로 잘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기들이 또 이어질 수 있냐 빡빡하긴 하죠. 안 그래도 오늘은 덴버가 결장이 되게 많은 날이었었는데 이게 멤피스도 백투백이긴 한데요. 지금 양 팀의 백투백 데이터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멤피스는 올 시즌 백투백일 때 3전 전승 그리고 워싱턴은 백투백일 때 0승 3패 전패거든요. 둘 다 오늘 꽤나 끝까지 빡빡한 경기들을 했다. 조건은 비슷한 것 같아. 그나마 워싱턴이 홈이고 멤피스는 원정이다.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은 보스턴에서 워싱턴이 이동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양 팀의 레벨 차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표 보시면은 워싱턴은 최근에 7경기 이 기간 동안 뭐 전패고 제가 이거를 오늘 건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그 전까지 보면은 공격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최하위권, 수비도 최하위권입니다. 반면에 이제 멤피스 같은 경우는 득점 최상위권에 있고 수비도 최상위권이죠. 다만 이 멤피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템포가 빨라가지고 본인들도 공격 시도를 많이 하지만은 상대팀한테도 많이 허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좋은 이런 그 야투 이제 수비율에 비해서는 실점이 높은 게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야투 효율이 별로인 반면 득점은 많은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많은 공격을 하고 많이 허용을 해가지고 그게 이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네 둘 다 워싱턴이나 멤피스나 리그에서 페이스는 아마 3등, 4등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페이스는 빠르고 젊은 애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뭐 오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바가 또 날라면 이것도 얘네들이 좀 많이 뛰어야 되죠. 특히나 워싱턴이 오늘처럼 그렇게 점수를 뽑을 수가 있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저는 뭐 오바로 보기는 보겠습니다. 전력차를 생각하면은 멤피스가 백투백인 게 조금 걸리지만은 워싱턴도 그만큼 고생을 했고 어제처럼 이게 좀 터지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워싱턴이 좀 과도하게 잘 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운이 많이 따랐고 저는 멤피스 사이드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핸디값이 많이 크기는 하죠. 이거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고요. 다음 경기 골스 대 미네소타 경기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바로 리매치입니다. 뭐 맞대결 상으로도 골스가 미네소타한테 참 약해요. 5연패 중이었었고 뭐 직전 경기는 90대 107로 그냥 골스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패배를 했습니다. 이날 일단 앤트맨이 되게 괜찮게 했습니다. 특히 이런 3점 같은 것들도 잘 꽂히고 콜리도 지원도 해주고 이랬었는데 벤치 자원들도 되게 잘했었죠. 특히나 이런 벤치 구간에서 플러스가 많이 찍히는 거 NAW나 나즈 리드가 코트 위에 있을 때는 팀이 굉장히 잘 풀렸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쿠민가는 전날에 커리어 하이를 갱신을 했었어요. 커리나 그린이 없는 기간에 팀을 캐리를 했는데 이날은 별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커리도 복귀를 하자마자 별로 좋지는 못했었죠. 이런 날인데 사실 이게 조금 보이는 건 뭐냐면은 그 미네소타가요 골스 상대로 강한 이유가 있는 게 일단 딱 그냥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미네소타가 셀 수밖에 없어. 기본적인 이런 피지컬 차이도 많이 나고 그 골스는요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올 시즌에 포지엠스키 그리고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까지 최대한 5명이 지금 최상위권에 있는 지표인데 피켄롤에 대한 대처 부분에서 골스가 참 대처가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이라이트를 쭉 봤더니 미네소타의 공격 과정에서 막 고베어를 활용한다든지 고베어 같이 좀 널찍하고 좀 피지컬 좋고 그런 좋은 스크리너를 활용한 공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랑 이런 미스매치 대처라든지 그런 게 잘 되는 팀이 골스인데 미네소타는 그런 거를 많이 안 했어요. 피켄롤보다는 오히려 딱 이제 매치업 상대가 바뀌면은 그냥 오히려 빈 공간으로 패스를 내준다든지 앤트맨한테 예를 들어 뭐 그린이나 뭐 포지엠스키나 뭐 위긴스 이런 친구들이 같이 합세해서 블리치 수비를 걸면은 그냥 앤트맨은 빈 공간으로 빼줍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맥다니엘스가 점수도 많이 뽑아주고 콜리도 그렇고 그리고 랜드는 게임 내내 이런 더 피지컬적인 우위를 활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위긴스라든지 다른 애들한테 그냥 계속해서 리머텍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골스가 미네소타한테 상성이 매우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던 것 같고 이런 5대 0이라는 최근 상대 전적은 그런 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골스는 쿠민가를 선발로 쓰고 그린이 벤치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글쎄 뭐 좀 섣부르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지 저는 쿠민가가 그렇게까지 선발로 나설 만한 선수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여전히 그린은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보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요즘 미네소타는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수비가 정말 튼튼하다는 거. 요즘에 골스는 뭐 연패 과정도 있었고 득점이 잘 안 되고 있는 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수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줬지만은 요즘에 미네소타는 이런 각종 수비 지표가 전부 다 1등입니다. 골스, 클파, 레이커스, 클파 이런 애들 상대하고 뭐 세크라멘토도 만나고 이러면서 최근에 5경기뿐만 아니라 6경기 휴스턴전까지 포함을 해도 실점이라든지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 이건 3가지 수비 지표에서 전부 다 1등이거든요. 그야말로 미네소타의 수비가 확실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해서 또 한 번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갈 거예요. 미네소타가 또 한 번 플랜을 받았고 뭐 언더 지난번보다는 약간 기준점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저는 지난번이랑 똑같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클파 대 휴스턴 경기 말씀 좀 드리면은 얘네들도 사실 원래 좀 상성 관계였었거든요. 원래는 클리퍼스가 휴스턴한테 9연승 중이었었어요. 근데 이것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전적상으로 그전에는 이렇게 클리퍼스가 휴스턴한테 매우 강했는데 올해 경기는 전부 다 2패고 작년 마지막 경기 때 이제 1패가 했었거든요. 사실 이때만 해도 휴스턴에 뭐 폴 조지도 있고 카와이도 있고 하든도 있고 이랬었으니까 이게 근데 정규 시즌 거의 뭐 최종전이고 이때는 부상도 많았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되게 애들을 많이 뺐습니다. 좀 있으면 플레이오프니까 이건 이해돼요. 근데 이후에 올 시즌에는 물론 뭐 카와이도 못 나오고 있고 뭐 이러긴 한데 휴스턴한테 2번 다 져가지고 3연패 중이거든요. 휴스턴이 클리퍼스에 대한 이런 약세를 극복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거는 내일 이렇게나 클리퍼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든이 빠진다는 점. 뭐 퀘셔너블이긴 한데 지금 하든이 없으면 클리퍼스는 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감당이 안 돼. 하든이 없는 경우. 하든이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랑 다르게요. 하든이 없으면은 클리퍼스는 볼이 안 돌아요. 뭐 지금 던 같은 애들이라든지 뭐 파웰, 대존주, 주바치 전부 다 요즘에 폼은 괜찮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하든이 만들어주는 애들이거든요. 제가 단순히 하든 팬이어서가 아니라 클리퍼스는 하든이 없으면은 게임 진행이 정말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캐포주 같은 애들이 뭐 벤치 구간에 풀어주고 하든 조금 쉬게 해주고 이러긴 하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상으로는 큰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하든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조금 더 그냥 언더 쪽으로 4점 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별로 보이는 게 없는데 하든은 기본적으로 헤비 볼 핸들러죠. 그래서 상대팀이 하든에 대한 수비를 빡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비티라고 하고 하든이 그만큼 수비를 끌어주면 빈 공간이 발생을 하고 이 클리퍼스에 올 시즌 파웰이 리그에서 그 꽤나 이제 캐치앤샷 슈터로서 가장 효율이 좋은 선수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인즉슨 캐치앤샷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풀업 어떻게 막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뭐 스텝백 치고 드리블 돌파했다가 막 하고 해가지고 올리는 풀업 3점이 뛰어났다는 게 아니라 패스를 받자마자 받아가지고 올리는 이 캐치앤샷 3가 좋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든 같은 애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건데 하든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클리퍼스는 정말 큰 타격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크리스 던도 내일 퀘셔너블이 붙어 있는데 자 여기 지표 하나 보면은 크리스 던도 거의 한 12.5점가량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거든요. 보면은 이 친구가 있고 없고는 사실 뭐 공격은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수비적으로는 이렇게나 큰 차이가 발생을 하죠. 올 시즌에 그 클리퍼스가 최근 들어서 특히 좀 좋은 활약을 해주고 홈에서 막 연승하고 이랬던 거는 이 크리스던을 주전으로 올린 거 그게 좀 많이 좀 있었거든요. 파웰이 없는 기간에도 클리퍼스가 잘 나가고 수비 농구로 이름 날리고 이랬던 거는 크리스던의 활약도 꽤 크다고 보단 말이죠. 근데 내일은 이제 하든이나 던이 둘 다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게 조금 거슬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휴스턴은 내일 또 이제 프레드 밴블릿이 또 캐쳐너블이에요. 물론 이제 휴스턴도 프레드 밴블릿이 없으면은 이 볼 간수를 해줄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밴블릿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일단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는 밴블릿이 있을 때가 한 3점가량 좋아진다. 득점 7점 좋아져. 수비는 한 4점가량 안 좋아져. 이래가지고 마진상으로는 3점 정도 그 정도밖에 이제 뭐 휴스턴이 손해보는 게 없다고는 하는데 근데 밴블릿은요 사실 올 시즌은 이렇습니다. 뭐 커리어 평균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런 야투 효율들이 되게 별로인 시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6경기 정도는 야투가 37.5%, 3점이 32.1%, 이 지경이다 보니까 그냥 사실은 아까 말했던 클리퍼스의 하든이나 던만큼 그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경기는 결장 상황을 꼭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클리퍼스가 하든이 뛴다고 한들 마냥 뭐 좋아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만큼 휴스턴이 수비가 워낙에 좋은 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하든의 출전 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215.5면은 둘 다 뭐 언더팀이긴 해도 꽤나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둘 다 폭발할 수도 있고 휴스턴 같은 애들은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는 애들이고 맞대결상으로도 클리퍼스가 휴스턴한테 오펜 리바를 많이 따이던 경기도 이런 득점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안 뒤졌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바에다가 이거는 핸디는 갈만하지 않다고 보고 휴스턴의 일반승 정도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크라멘토 대 유타 경기. 사실 지금 세크라멘토는 얘네들 되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좀 회복했다고 보이기는 해요. 3점 같은 것도 얼마 전에는 간만에 이제 뭐 키건 머레이라든지 케빈 허더 전부 다 간만에 좀 괜찮은 3점 내용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요즘에 이제 세크라멘토가 좋아진 거는 일단은 얘는 스페이싱이 돼야 되는데 머레이나 허더 같은 애들이 3점을 못 넣어주다 보니까 스페이싱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스페이싱을 넣기 위해 말리 몽크를 주전으로 투입을 했어요. 근데 몽크가 지금 복귀하자마자 최근 7경기 동안 제가 이거 매번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몽크는 혼자서 3점을 46.8%로 꼽습니다. 근데 몽크를 빼면은 남은 이제 세크라멘토의 3점 자원들이 31.1%밖에 안 돼요. 어거지로 몽크가 팀에 이런 스페이싱을 부여를 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키건 머리도 살아나고 허더도 살아나고 이러다 보니까 스페이싱이 잘 됐죠. 그러다 보면은 드로잔이나 사보니스 이런 데도 공간도 많이 생기고 파스도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샌안토니오한테 140점이나 막는 아주 훌륭한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크라멘토의 3점이 지금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긴 하지만은 글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유타 좋은 수비팀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워커 캐슬러 같이 인사이드 수비는 잘 되는 애들이 있는데 세크라멘토는 굳이 뭐 사보니스 말고는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니에요. 키건 머레이가 이제 그 외곽은 많이 좀 죽었지만 인사이드 성공률은 상당히 높기도 하고 올 시즌에는 지금 뭐 드로잔 같이 팍스 같이 이렇게 좀 미드레인지의 마법사들도 있는 편이고 3점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스페이싱이 된다면은 충분히 유타는 상성 면에서 세크가 공략할 만한 상대라고 보여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얘네들도 뭐 맞대결 상으로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좋았었다.
새 시즌 동안 맞대결이 8대1로 세크라멘토가 지금 6연승 중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유타도 직전 경기 때 포틀랜드랑 경기를 했는데 그날 140득점 넘게 했잖아요. 물론 이거는 포틀랜드가 워낙에 약팀인 것도 맞지만은 유타도 막 하늘이 빠졌는데 그 정도로 했단 말이야. 지금 유타도 키온테 조지나 섹스턴 같은 애들 그리고 외곽 자원들의 컨디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복이 굉장히 심한 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딱히 막 엄청 믿고 갈 만한 정도는 아니다. 유타의 반대든 간에 유타 본인들의 가는 거든 간에 이런 상황인데 세크라멘토의 맞대결 같은 것도 보니까 막 엄청 유타를 그렇게까지 막 개패던 기억이 많지는 않더라고. 더구나 이제 작년에는 유타가 시즌 종반부에는 그냥 애들 다 팔고 막 이런 시점이었었는데 유타가 나름대로 지금 자원으로는 애들 컨디션이 그렇게 나쁜 시점은 아니거든요. 마카넨이 뛸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프렌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세크라멘토도 저는 요즘에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믿을 놈들은 아니다 이런 형편이라서 저는 뭐 유타의 프렌 쪽으로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 때 둘 다 140점 받고 했는데 얘네들이 뭐 딱히 뭐 수비가 좋은 애들도 아니고.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 경기가 있는데요. 레이커스가 한창 못하다가 지난번에 애틀랜타전에서는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 둘 다 나름대로 제 몫을 해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팀이 잘 풀리긴 했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또 이어질 것이냐. 일단 여태까지는 원정 경기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레이커스가 최근에 9경기 동안 뭐 2승 7패 되게 못했는데 그 중에는 원정 6경기나 있었었죠. 원정에서는 뭐 2승 한 4패 정도. 그래도 좀 괜찮게 하긴 했지만은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런 거였는데 글쎄 지금 포틀랜드의 상태도 말이 아니에요. 여기 밑에 제가 레이커스 7경기 가지고 왔는데 이 기간 동안 레이커스 뭐 한 2승 5패 정도 포틀랜드는 6경기 동안 1승 5패 이 지경이어가지고 둘 다 요즘에 별로긴 합니다. 다만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때 조금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내일도 뭐 리브스가 뛰기가 어렵다 르브론이 또 퀘셔너블이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르브론 퀘셔너블은 어지간하면 뛴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또 홈 강팀이잖아요. 얘네들이 원정에 있다가 홈으로 돌아오면은 일단은 득점이 거의 한 8점가량 좋아지고 실점도 4점가량 줄어든다. 이래갖고 한 12점가량 홈으로 오면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여전히 레이커스는 수비적으로 좋지 못한 팀이다.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앤서니 데이비스 말고는 좋은 수비수가 없다. 리그에서 파울을 가장 적게 하는 만큼 소프트한 수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레이커스는 기본적으로 확답할 수 없는 팀입니다. 포틀랜드도 아까 말했다시피 좋지가 못한데 지금 팀에서 가장 최고의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카마라가 빠지거든요. 투마니 카마라가 지금 다우플로 떠 있는데 투마니 카마라도 없고 클링온 같이 인사이드에서 확실한 이런 세로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점. 전방에는 사이먼스나 샤프 좋은 수비수가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수비수들도 많이 좀 감퇴가 됐고 그리고 직전 경기 때 이제 포틀랜드 감독이 디안드레 에이튼을 후반전에 이제 아마 2분기가밖에 안 썼어요. 엄청 안 썼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에이튼의 스피릿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다. 그래갖고 후반에 제외를 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 원래부터 에이튼은 멘탈이 쓰레기로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뭐 피닉스 시절이나 본인의 에고는 강한데 되게 근데 좀 이런 팀을 위한 희생적인 플레이라든지 하드한 컨택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선수야. 센터로서는 맞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튼도 신임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믿을만한 수비수인 카마라도 없다. 사이머스나 샤프 잘 터지는 날은 괜찮은데 얘네들도 기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저는 일단은 뭐 레이커스 사이드 보고 그리고 뭐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가 뭐 홈으로 돌아오면은 경기 내용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신경 써보고 싶고 아까 말했다시피 레이커스 좋은 수비팀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래서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